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팔을 올릴 수 없을 만큼 어깨가 아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는다면 빠르게 치료할 수 있겠지만 곧 낫겠지, 또 근육이 놀란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어깨로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는 이 대표적인 병, 오십견과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어깨병의 발병 이유와 또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명지병원 정형외과 김준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 노화로 인해서 이 노인분들께 잘 발생하는 이 정형외과적인 질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그 손가락의 관절염, 그리고 척추의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과 동반된 척추의 골절, 그리고 어깨로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무릎이 아파도 일상생활하기가 참 힘들겠지만 이 어깨가 아플 때는 팔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 어깨와 관련된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한 게 원인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스포츠 액티비티에, 스포츠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함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단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진단이 굉장히 용이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9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어깨 환자가 20%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네. 그래서 어깨 환자가 점점 이제 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외래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배드민턴을 처음 배워서 배드민턴을 치시다가 어깨가 아파서 제 외래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말씀해주신 이 어깨병 중에서 이 오십견과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이 오십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많은 분들이 오십견이다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이 오십견이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먼저 이 오십견 어떤 병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오십견은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깨가 굳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사실 오십견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 일본에서 건너온 단어로 사실 지양해야 되는 단어긴 합니다. 네. 오십견이라는 표현보다는 동결견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네. 어깨 관절이 정상적인 용종보다 염증이 생기면서 서로 늘러붙어서 어깨를 못 쓰게 되는,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을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오십견이 발병하는 이유도 좀 궁금해요. 예, 오십견이 발병하는 이유는 염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어떠한 기저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당뇨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약 5배 정도가 더 많이 발병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갑상선 질환, 그리고 유방 수술을 받으신 분, 뇌출혈이 있어서 뇌출혈 이후에 누워 계신 분들, 아니면은 외상을 당해서 어깨에 골절이 생긴 이후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어깨 질환 그 자체, 회전근개염,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이 있은 이유로 오십견과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이 오십견이 발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수님, 제 주변에는 이 어르신분들 중에 이 오십견이 왔다가 그냥 두니까 저절로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이게 실제로도 가능한 일인가요? 예,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오십견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넘게 아주 뭐 3년 이상 아파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파하시는 기간 동안에 일상생활에 굉장한 제한을 받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까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십견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반드시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사실 오십견이라는 그 질병 자체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치료도 굉장히 쉽습니다. 염증이 있고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게 그 치료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먹는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로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아주 염증을 강력하게 가라앉혀주는 약을 관절 내로 주입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약제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레칭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트레칭 운동은 보통 홈 베이스드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교육시키고 환자분들이 집에서 하는 운동이 주가 되겠는데요. 혼자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용이치 않으신 분들은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분들과 같이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올바른 이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생방송 CNM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주제로 이 어깨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씻어드립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 무리한 운동으로 이 어깨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도 또 있다고 했거든요. 이 질환은 어떤 병인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회전근개. 그 회전근개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모형을 보고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어깨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을 얘기합니다. 이 근육은 어떤 외상 없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저절로 찢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깨도 나이가 든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어깨 그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자체가 뭔가 이제 찢어지거나 파열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을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이 회전근개 이름에서부터 이 파열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일상생활 하는데 정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깨 바깥쪽이 쿡쿡 쑤시듯이 아프시고 일단 잠을 자려면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팔을 뻗게 되면은 팔에 굉장한 통증이 밀려오고 실제로 기능 상실도 있게 되고 어깨 네. 힘이 빠지고 이런 게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잠잘 때까지 불편하다면 정말 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팔이 아프기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예, 병원에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병원에 오실 때까지가 굉장히 힘드시니까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네. 전문의들이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팔을 이렇게 움직여보고 어떤 특정한 동작을 취하게 되고 특정한 검사를 시행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어떠한 병일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검사를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전체적인 뼈 모양이라든지 퇴행성 변화라든지 뭐 석회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회전근개라는 게 사실 연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연부 조직의 질환을 알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초음파, MRI, MRA가 되는데 초음파보다는 MRI보다는 MRA가 더 정밀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검사들을 마치면 적당한 치료가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치료는 이루어지나요? 네, 치료는 사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게 이제 치료가 되겠는데요. 아주 MRI를 찍어봤는데 회전근개 염증만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도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전체 힘줄 두께의 50% 이상 찢어진다든지 전증 파열이 있다든지 찢어지고 나서 수축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수술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수술 치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팔이 아프신 분들은 꼭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심각하게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들 가지고 계신 참 많으시거든요. 이 수술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재활 치료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어깨 수술을 하게 되면 재활 기간이 약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보조기를 착용하는 기간도 약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정확한 치료를 하고 정확한 재활 치료를 하면은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수술은 보통 내시경으로 하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관절경이라고 하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진 힘줄을 실로 꼬매서 원래 위치로 다시 붙여주는 수술을 하게 되지요. 네. 그 수술 외에는 만약에 굉장히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이 오십견과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어떤 사진들인가요? 네, 마지막에 보셨던 사진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이 모형을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잡아주는 힘줄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 바깥쪽 근육이 당겨주면서 이런 뼈끼리 맞닿게 되고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아예 팔을 못 쓰시기 때문에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러한 수술들을 하고 나서 이 적정한 이 재활 기간을 거치면 이 무리 없이 팔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수술에 대한 이 거부감 너무 많이 갖지 않으시고 병원을 진단 받으러 방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오십견과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주신 사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7710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이 아버지가 오십견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이 오십견에 벌침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요법이긴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벌침을 맞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지 혹시 부작용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예,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은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벌침을 맞고 그 벌침의 그 세균이 관절 내로 침입하면서 세균성 관절염이 되면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있고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로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벌침을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만류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겪는 병이라서 그런지 이런 민간요법들 시행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 봉황삼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 봉황삼은 어떤가요? 사실 그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은 누구나 드셔도 뭐 좋겠죠. 근데 사실 굳이 오십견에 꼭 그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한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약 하시는 분들께서 그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왜 굳이 먹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십견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약이 있으면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58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십견이 올 나이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요. 이 오십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 정말 50대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오십견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50대가 맞습니다. 어깨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라고 저희가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네. 최초 시작은 한 40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50세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십견이라고 이제 이름이 명칭이 지어졌으니까 사실 50대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이 40대시니까 미리미리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면 조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어깨 스트레칭 운동은 잘 배워두시면은 평생 어깨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어깨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저기 허리 관절, 아니, 저 무릎 관절이 네. 예, 심하거든요. 아, 오늘은 무릎 관절이 아프신 거세요? 어깨도 아프고, 관절이 어깨도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관절이 전체적으로 이 무릎과 어깨까지 다 아프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주 네. 무릎이니, 그래, 다리 아파가지고서는 붓고 그러더니 밑에 발바닥까지 붓네요. 어깨 쪽은 따로 심하게 아프시진 않으시고요. 어깨는 가끔 아프지만 그냥 견딜만은 한데, 네. 이 무릎이 많이 아픈데요. 아, 네.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관절이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46년생이에요. 네, 그 연세가 그렇게 많진 않으신데 그 무릎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무릎 연골이 다 다뤘다 그러는데요. 네, 수술 안 하고 그냥 견딜 방법 없나요? 네, 뭐 주사 치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게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가지고 기계적으로 많이 통증을 유발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술을 안 하시게 되면 약물 치료랑 주사 치료로 이제 통증을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약물은 저 주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요. 무릎 관절에 놓는 안전한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요. 네. 무릎 관절을 수술을 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 저기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지금 갈까 말까 지금 그냥 그 클리닉 가서 그냥 이 동네 거기 가서 그냥 침 맞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클리닉에서도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해서 2번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연골이 네. 거기서도 역시 다 다르대요. 그러는데 이 안 하면 수술 안 하고 백일라고 그러는데 안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안 하면 또 계속 이렇게 붓고 아프고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해요. 네, 네. 어머니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꼭 찾아가세요. 네, 이 수술을 권유하셨다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술을 하시는 것이 어머니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예. 나이는 68세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깨가 이렇게 뒷짐도 못 지고 왼쪽인데 네. 이렇게 올릴 때 불편하고 그래갖고 동네 여기 정형외과를 다녔는데 엑스레이 찍어 뭐 다 해보더니 입시전이라고 그래서 그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네. 그 4개월에 한 번씩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6개월 됐는데 네. 또 어깨가 또 아프 이제 4개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니까 8월 달에 맞고 2월 달에 맞고 11월 달에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6개월째 됐는데 또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네. 그 주사를 자주 맞아야 되나? 어머니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4개월 지나면 2번 맞고 4개월 네. 만에. 네,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 진짜 많습니다. 이런 네. 환자분 진짜 많은데요. 저는 이런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만큼 맞으셨으면 됐고 이제 검사를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주사를 맞는 거는 염증을 줄여주는 이제 효과가 있는데 염증을 줄여주고 나서도 또 뭔가 증상이 발생했다면 이제 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만큼 병이 진행되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 힘줄에 무슨 병변이 있을 거라고 유추는 되는데 그런 상황을 확실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계속 주사를 맞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통증이 발생한다면 적정한 이 치료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다음 단계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음 단계는 어느 치료인가? 네. 어머니 그거는 검사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네. 네. 그러니까 꼭 가까운 정형외과 방문하셔서 먼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 문자로 질문 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200님께서 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30대 여성입니다. 이 어깨부터 팔까지 너무 저리고 아파서 검사를 받고 또 시술을 받았습니다. 목 디스크가 조금 있다고 해서 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아픕니다. 팔을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날개뼈부터 팔까지 계속 아파요. 목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목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깨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깨는 그냥 어깨가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척추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와 연결되는 그 주변 근육들이 아픈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의의 진단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약간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군요. 목부터 어깨, 팔까지 저린다 그러면 척추에 이제 목의 이상을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굉장히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개를 숙여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잠자는 자세가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뭐 이러신 분들은 목이랑 어깨랑 연결시켜주는 근육 자체가 굉장히 긴장돼가지고 아프신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네. 예. 무엇보다 이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들은 정말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291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근 팔을 들어 올리면 어깨가 아프고 짐을 들 때도 종종 아픕니다. 어깨를 다친 적도 없고 최근 무리해서 어깨를 사용한 적도 없어요. 아픈 지는 한 일주일 됐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크게 큰 자극이 없으셨는데도 어깨가 아프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것도 또 같은 말을 좀 반복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아마 네. 환자분께서 나이가 젊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 이후의 분이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 질환은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네. 일단 생각해 본 건데 석회성 건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충돌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고 회전근개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전문의 진단을 좀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큰 무리가 없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어깨에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0221님께서 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50견으로 많이 아파하십니다. 물론 이 주사 치료를 받을 생각이긴 한데 혹시 일상생활에서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자세가 없을까요? 또 잠잘 때도 통증을 줄여드리는 이 자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견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잠잘 때 잠을 잘 못 주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은 염증을 줄여드리고 그리고 신경차단술까지 또 해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자세는 어느 특정한 자세, 안 아픈 자세로 누워 주무시면 되는데 어깨가 이제 땅에 닿는 자세가 되면은 굉장히 자극이 심하니까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앉아 있는 자세보다 누워 있는 자세가 좀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워 계시게 되면은 그 어깨 관절이 이 상완 골두라는 부분이 네. 뒤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관절낭을 자극해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프시게 되죠. 그래서 안 아프신 자세로 주무시라고 조언해 드리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 맞는 조언인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 어깨가 땅에 닿지 않게 사실 바른 자세로 누워서 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어깨 뒤를 뭔가 좀 받치셔서 좀 그쪽 부분이 닿지 않게 해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좀 아무래도 통증을 좀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니까 네. 결국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서 아예 통증의 원인을 없애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네, 지금까지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이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깨병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곧 나아지겠지, 나에게 나타난 일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병을 더 크게 키운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고민들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꾸며지니까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그럼 내일도 생방송 시연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